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 주기 사이에도 소량의 출혈이 생겨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아 보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궁에 문제는 없는데 자궁내막이 지나치게 두꺼워져서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해서 소파 수술을 받아보아도 잠시뿐이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궁 적출 수술을 받는 환자 중 35%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기능성 자궁 출혈 때문이라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소파 수술 후에도 출혈이 개선되지 않고 호르몬 요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니 이제는 자궁 적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방 치료를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한방으로 치료할 때 정확하게 방향만 잘 잡으면 효과가 빠르고 좋은 질환이 바로 자궁의 부정출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출혈의 치료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경의 빈도로 보면 월경 주기 사이에 출혈이 있거나 월경하는 기간이 7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경 주기가 21일보다 빨라지는 경우가 부정출혈에 속합니다. 월경량으로 보면 80ml 이상으로 과다할 때도 부정출혈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정출혈이 계속되면 혈액이 손실되어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전근, 호흡곤란, 울렁거림 등 빈혈과 관련된 2차 증상이 생깁니다. 이제 부정출혈로 내원하신 환자분의 치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34세입니다. 2, 3년 전부터 부정출혈이 시작되어 수시로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생리량이 평소보다 확 늘어나기도 하고 정상 생리로 돌아왔다가 생리 주기 사이에 1, 2주 정도 조금씩 소량의 출혈이 계속되기도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부정출혈로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검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자궁내막에 직경이 두꺼운 편이니까 자궁내막 증식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원하신 날이 생리 직후여서 초음파상으로 보았을 때 내막이 0.3mm 정도로 정상적인 두께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질적 문제가 없는 부정출혈은 오장의 기능 이상에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체질적으로 비위의 기운인 중기가 약한 분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부실한 식단 등으로 중기 부족이 더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비위는 우리 몸의 중간에 위치하여 위아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에 내려간 혈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비위의 기운인 중기입니다. 중기가 부족해지면 자궁에 모였던 혈이 다시 위로 잘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량 이상의 혈이 자궁에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궁 내막의 기저층에도 과도한 혈류가 공급되어 내막이 지나치게 두꺼워지고 내막층 전반의 혈관들이 팽창하여 출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부정출혈과 함께 비위허약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도 생깁니다. 평소에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몸의 중심에서 머리, 팔, 다리로 가는 기운이 약하므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거나 사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나 수족냉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환자분에게는 비위허약을 치료하고 중기를 보충하는 이기 승향탕을 처방했습니다. 복약 시작 후 조금씩 이어지는 출혈이 3일 후에 소실되었고 비위허약으로 인한 피로, 소화불량, 어지럼증도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2달 치료 후 1년 후 체력 증진을 위해 내원하셨을 때 그동안의 경과를 물어보았습니다. 치료 후에는 28일 주기로 규칙적으로 생리하면서 부정출혈은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진 것이 느껴져서 좋았는데 최근에 과로할 일이 생겨서 관리 차원에서 복약을 원하셨습니다. 부정출혈이 체질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때 원인을 치료하면 건강해지면서
출혈 문제는 따라서 해결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